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일요일 제가 유튜브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좋은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오늘도 공유 드린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원전과 로봇,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분류를 해서 끌고 가는 스윙 매매로 적합한 그런 관점들을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전 쪽은 이건 공부방에서 제가 공유를 드린 내용들인데, 원전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젠슨 황이 전력이 AI가 원전이 AI 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나 등등 원전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탄력을 보였고, 국내 원전주들도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BHI를 바라보고, 그리고 종가상 넘어서는, 그리고 우진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바라보는 흐름, 비추로넥스텍,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 특징들이 차트가 아주 견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급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금요일부터 원전주 쪽으로 들어왔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연기금, 그리고 비트로넥스텍 신규주고, 우진 연기금과 외국인, 그리고 BHI 마찬가지 연기금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은,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원전주들이 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원전주도 좀 힘을, 미국에 따라서 힘을 잃는데 그게 다 잃는 게 아니고 적당히 잃고 적당히 쉬어가는 흐름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프로그램 매수에도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로 출회가 된다면 여기서 무너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원전주 하락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을 이겨내고 여기서 그냥 적당히 눌림을 취해준다면 BHI나 우진이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러 가지 않을까. 대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로넥스텍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고 공부를 해봤는데, 신규주의 5일선 탈환은 최근 보는 것처럼 급등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주의 많은 종목이 그랬죠. 비추로넥스텍을 보면 조금 줄여서 5일선이 있습니다. 이 분홍색 선 5일선이죠. 그런데 5일선 아래에서 있던 주가가 이 기준을 형성하면서 돌파를 할 때는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여기서 급등 전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쉬고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타 같은 경우도 5일선 아래 있던 이런 주가가 분홍색 선 5일선을 돌파하고 다시 한 차례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그런 급등 전조 현상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비트로넥스텍 같은 경우는 공유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적당한 쉬어가는 구간이 프로그램 많이 끼어 있으니까 하루 이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면 좋겠다. 전고점 종가 주위에서 우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일단 터졌으니까 잘 쉬어가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AI 기업 CEO가 다음 주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 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네이버랑 미팅을 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또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이 원전주 쪽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봇은 사실 제가 한 1주, 2주, 3주, 한 3주 연속 로봇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올랐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좋게 보는 관점들이 이 재료들에 있습니다. 재료.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대기업에서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를 하죠. 그때 보통 미래의 비전 전략들인 로봇과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내년 초에는 CES 일정도 있습니다. 2026년 초. 그럼 여기서 로봇과 자율주행 AI 이런 쪽들이 나올 텐데, 로봇은 그리고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코스닥 활성화 다음 주 정책 기대감 발표 일정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 일정들이 중복되는 섹터는 조정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는 현대그룹들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고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돌파를 하면서 현대차 관련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일단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최근에는 로봇주로 여겨지면서 거래가 터지지만 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을 통한 돌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 현대그룹주들이 다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역시나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도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로봇은 지금 감속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로봇에서 모터와 감속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관절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조원가 총 제조 비용에서 한 40에서 60% 정도를 감속기가 차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로봇 테마 내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감속기 쪽이 좀 더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방에서는 DIC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일단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봤는데, 이렇게 고공행진으로 매달려 있으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쉽게 눌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봐야겠죠. 일단 이미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금 배제를 하고, 하지만 현대차 관련한 감속기 업체 중에 하나가 DIC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BB테크도, 그리고 SPG 사면, 지금은 대부분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투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도 나오고 하는 실정이라서 조금은 차트는 정말 좋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경고 종목이라서. SPG도 마찬가지로 차트는 정말 좋고 힘도 정말 강하지만 지금 양봉만 몇 거래일째 나왔고 경고 종목이라서 조금은 위험 부담은 있다. SBB테크는 현대차 관련한 감속기 업체라서 이런 종목은 조금 눌릴 때 힘이 받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대차 관련은 아니지만 우린 PTS 정도가 아까 마찬가지로 DIC와 조금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이런 DIC의 흐름, 상승 깃발형이라고도 하죠. 우린 PTS가 마찬가지로 한 차례 이렇게 거래가 두 차례 터지면서 세워놨는데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위에서 조그마한 돈치 캔들로 쉬어간다면 이런 종목은 로봇 일정 모멘텀들, 그리고 대기업, 트럼프 행정명령,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는 이 위에서 쉬어간다면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봉만 나오고 있는 한국 PIM, 클로봇, KNR 시스템, SL 이런 종목들이 다 현대차와 연관된 종목이라서 같이 관심 종목에 넣고 천천히 한번 추적해보면 좋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종가상 신고가, 연봉과 월봉, 종가상 신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이고 밴드를 그려보면 아직 조금은 더 남았는데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강세 흐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볼 수가 있죠.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코스닥 활성화 기대는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미루면서 다음 주 중순이니까 다음 주 내로 정책 발표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니까 다음 주라고 해서 코스닥이 끝났네, 이런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코스닥은 앞으로 파죽지세 기세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좀 더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죠. 일단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거래도 많이 실렸고 지금 지난주에 역시 공유를 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용하게 거래 없이 눌리는 것은 정배를 만들어가는 힘찬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이라서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은 캠트로스. 캠트로스가 2차 전지로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엮이면 엮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잘 쉬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도 많이 줄고 변동성 주가의 위아래 등락도 줄어드는 그런 조그마한 캔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학은 계속 집중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언제까지 이렇게 꾸준히 행보만 할까? 그래서 바로 지금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등록을 한번 해놓고 거래가 터질 때 장 초반이든 아니면 장 중이든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 지금 한 3연상이 나왔는데 지금 잘 눌려주고 이젠 더 이상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수학은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선 정도에서 살짝 부딪히고 저점을 올리면서 W20 돌파를 한번 해주면 차트적으로는 가장 양호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주까지는 일단 여기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잠시만 한번 보면 일단 2차 전지와 그리고 로봇과 원전이 주 중반까지 매매를 만약에 끝난다면 보통은 주 중후반부터는 신규주 끼가 있죠. 그래서 노타와 삼양바이오팜 이 두 종목 정도를 저는 추려봤습니다. 노타는 아까 마찬가지로 W20은 아니지만 3연상, 4연상 정도가 나오고 한번 쉬었고 상승했고 쉬었는데 쉬는 게 여기 아래까지 쉰 게 아니고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쉬면서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21선을 또 처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삼양바이오팜은 마찬가지로 몇 연상 나왔죠. 몇 연상 나왔는데 첫 5일선 눌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한 1.2% 정도 눌렸으니까 주 중후반 정도부터는 만약에 신규주가 또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고 거래 없는 조정을 보이는 이런 끼 있는 신규주는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눌리는데 이제 눌리는 게 아니고 횡보성의 눌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급등한 주식이 바로 이렇게 제자리를 찾지는 않겠죠. 그래서 횡보성의 눌림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원전 쪽은 미국의 약세와 미국 원전주의 약세와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들어온 건 좋은데 외국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끼어서 조금은 한 2거래일 정도는 최소한 눌려주는 게 좋겠다. 그럼 하락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감속기가 로봇의 한 40에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DIC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양호한 상황이면 발라먹는 그런 흐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린 PTS는 이 위에서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놀아준다면 충분히 좋을 만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DIC나 SBB테크, SPG 사면 경고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직전에 앞둔 흐름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그룹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도 아주 깔끔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좀 추세가 양호한 종목들 에코프로 이 정책은 정책이니까 재료 소멸보다는 좀 더 탄력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가들 지금 대략 96,000원 금요일에 종가와 맞물리는 구간 잘 버텨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주 삼양바이오팜과 노타 이 정도로 21선을 돌파 안착하는 시점이 길어지는지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관점들, 다양한 관점들 공부방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